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주식 관련 재무 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주식과 관련한 재무 분석. 왜 주식과 관련한 게 나오느냐? 자, 재무제표 분석 자체가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식과 연관해서 재무 분석을 또 하는 방법. 자, 근데 그런 내용이 당연히 관심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관련 재무 분석이 하나의 테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자, 주식 1주당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 주식 1주당 재무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보통 EPS 이렇게 부릅니다. EPS. 주당 순이익. 한마디로 1주당 순이익이죠. 1주당 순이익. 그러면 아주 그냥 러프하게 간단하게 보면 순이익이니까 당기 순이익, 그죠? 당기 순이익. 자, 그런데 1주당이니까 주식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죠. 왜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어 주는 거냐? 자, 당기 순이익이 결국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한테 기속되는 이익입니까? 주주한테 기속되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주주한테 귀속되는 이익이니까 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그러면 주식 한 주당 얼마씩 이익이 기속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이 기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EPS의 개념은 자, 보통주 1주당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측정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주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우선주와 보통주는 권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EPS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보통주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보통주 1주당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했는가. 자, 그런데 이 특정 기업의 경영 성과를 자, 이 기간별로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하고 또 비교하고 결국은 비교 분석이라는 거죠. 비교하는데 EPS가 굉장히 유용하다. 왜 그러냐면 자, 당기 순이익.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 100억인 회사가 있고 당기 순이익이 10억인 회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단순히 당기 순이익 금액만 가지고 금액의 규모 이런 것만 가지고 보면 당기 순이익이 100억인 회사가 굉장히 당기 순이익 규모가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당기 순이익이 100억인 회사가 보통주 주식수가 만약에 100주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주당 1억이라는 거죠. 순이익이. 그죠? 1주당 1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당기 순이익이 10억인 회사는 아주 좀 극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0억인 회사는 자, 이 보통 주식수가 그냥 한 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당 순이익이 10억이라는 거잖아. 단순히 당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100억인 회사가 10억인 회사보다 굉장히 당기 순이익 규모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이 결국은 주주한테 기속되는데 그러면 그 주주가 도대체 이 주주가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식 수를 가지고 주당 그러면 얼마가 기속되는가라고 봤더니 여기는 주당 1억인데 여기는 주당 10억이야. 10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주당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기속되는 이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당기순이익의 규모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 다른 회사 그리고 기간별로 비교하거나 할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당순이익 EPS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자,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발행 주식수가 아닙니다. 발행된 보통 주식수가 아니에요.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 발행되었다고 해서 다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이에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자, 10주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10주라는 주식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이 회사가 2주의 주식을 자기 주식을 A 회사가 취득을 했어. 그러면 결국은 회사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발행한 10주가 아니고요. 지금 8주가 밖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 2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죠.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감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발행하면 자본의 증가인데 발행한 것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자본의 감소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통되는 주식 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발행한 게 아니고 유통된 보통 주식 수를 가지고 한다.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 수를 가지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주주한테 기속되는 이익이 당기순이익인데 여기서 자, 보통주 일주라고 했죠. 결국은 누구한테 기속되는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 보통 주주한테 기속되는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중에서 보통 주주한테 기속되는 것은 우선주 배당금을 뺀 것이 보통 주주한테 기속되죠. 자, 그래서 분자에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값이 오게 된다. 즉, 전부 다 이 분자는 보통 주주한테 귀속되는 이익, 그리고 분모는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당순이익의 EPS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PS는 자,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 분의 자,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거 해서 계산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우선주 배당금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좀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우선주 중에 자,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고요. 누적적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비누적적, 누적적 우선주.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자,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우선주는 결국은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해서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우선주 배당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만약 단기에 그 우선주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게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하지 못한 나머지 배당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부분은 다음 기로 넘겨서 다음 기에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누적해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누적적 우선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누적적 우선주예요. 그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그 당기에 만약에 2000X1년이다. 그럼 2000X1년의 성과에 대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데 배당률에 미치지 못해서 배당을 못한 게 있어. 자, 그렇다 하더라도 2000X2년도에 누적되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누적적 우선주는 그냥 당의 회계 기간 관련해서 배당 결의된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누적적 우선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적적 우선주는 만약 당의 회계 기간에 우선주주한테 배당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 기로 넘어가서 누적해서 배당이 되는 거잖아. 배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결의와 무관하게 그렇게 배당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결의와 무관하게 당의 회계 기간 관련한 배당금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미지급 배당금을 당기에 만약에 지급한다고 해도 당의 연도분 배당금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누적적, 누적적 우선주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자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보통 주식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다 하는 것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발행 주식수라고 말하면 쉬워요. 그죠? 발행된 주식수만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유통된다 하면은 자, 이 유통되는 주식수는 회계 기간 동안에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수는 줄어들죠. 근데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만약에 처분했다. 그럼 매각했다. 그러면은 유통되는 주식수는 또 늘어나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자, 만약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회계 기간 중에 증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주식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유통 주식수는 계속 회계 기간 동안에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회계 기간 동안에 그 평균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한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한다. 자, 평균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평균치라고 해서 자, 단순히 그냥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자, 이렇게 평균치를 단순히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넣는 게 아니고, 자, 가중평균, 이게 여기에 가중평균이란 말이 간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요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내용은 자, 증자의 경우입니다. 증자의 경우. 유상증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상증자가 뭡니까?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자본이 증가한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1주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1주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 만약에 1주당 100원이다. 그러면은 1주당 1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1주당 금액은 균일하게 유지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자본 변동표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 자, 이렇게 1주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식이 추가로 발행됐다? 그러면 1주가 발행되면 100원인데 만약에 주식이 여기에 추가로 더 발행돼서 또 1주가 또 발행됐어요. 그러면 또 100원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2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그럼 결국은 이거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발행되면서 자본이 같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건데 그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현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납입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자본이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주식 수도 증가하고 회사의 자본도 증가하고 회사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이 기준이 돼가지고 납입기일부터 자본이 증가하죠. 그래서 납입기일부터 보통 주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다르게 증자는 증자인데 무상증자다 하는 것은 무상증자다. 자, 증자니까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회사의 증자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본 중에서도 자본이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요.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1주당 액면 금액이 100원이다. 그죠? 1주당 액면 금액이 100원이다. 만약에 처음에 1주였다. 그런데 1주를 더 발행했다. 그러면은 100원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가 돼요? 자본금은 2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증가해요. 그래서 증자는 증자야. 그런데 유상증자하고 다르게 자본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본금이 증가하긴 하는데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만큼 현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본금은 증가하고 주식수는 늘어나는데 현금은 안 들어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메꾸는 거죠? 자, 요거는 그럼 뭘 줄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잉여금 하면서 배웠던 뭐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자, 이런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익준비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느 주머니로 들어간다? 자본금이라는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에서 빠져나와서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주머니만 바뀌는 거예요. 주머니만 바뀌고 자본금이 증가되어야 하니까 주식이 또 발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당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죠? 자본금이 그만큼 증가되려면 주식 발행이 병행돼야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건 감소한단 말이에요. 자본 전체로 보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본 안에 항목별로는 변동이 있지만 자본 전체로 보면 변동이 없어요. 현금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 수만 증가하게 돼요.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요. 주식 수만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유상증자하고 다르게 이렇게 무상증자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때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기간 중에서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에 주식수가 증가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주당순이익 EPS에 대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00X1년 당기순이익이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선주 배당금이 2만 원이랍니다. 자, 1년을 일단 365일로 일단 가정을 합니다. 자, 보통 주식수가 변동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EPS를 구해바랍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2000X1년 1월 1일, 자, 기초에 발행된 주식수가 2000주야. 자, 그런데 자기 주식이 3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라는 겁니까? 1700주가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1700주가 유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1700주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 게 5월 1일입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됐고, 자, 이 5월 1일이 바로 납입기일이랍니다.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800주가 발행이 됐답니다. 자, 유상증자는 주식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만큼 자본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본이 실질적 증가를 동반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통주식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몇 주로? 2,500주로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또 이제 2,500주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가 자, 6월 3일 날 가서 자, 지금 자기 주식을 3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주식이 이제 몇 주가 매각이 돼요. 몇 주가 매각되냐? 100주가 매각됩니다. 100주가 매각돼요. 그 자기 주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준다. 이 말은 결국 그 주식은 시장에 이제 유통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몇 주로 늘어납니까? 2,600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는 2,600주가 유통돼요. 자, 그러다가 8월 4일 날 또 유상증자가 일어납니다. 8월 4일이 납입기일이에요. 300주가 또 유상증자가 되었어. 당연히 2,900주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되겠죠. 자, 그러다 이제 2,900주가 계속해서 유통돼요. 언제까지? 12월 1일까지 유통되다가 12월 1일 날 자기 주식이 또 취득됩니다. 이번에는 취득이 됐어요. 몇 주가? 250주가 취득이 됐습니다. 자, 2,900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취득을 해버렸으니까 유통되고 있는 주식은 줄겠죠. 2,900주에서 250주를 제외하면 2,650주가 이제 유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말 기말이 됐네요. 자, 그러면 기말 시점으로 보면 총 발행 주식 수는 3,100주인데 자기 주식은 지금 몇 주 있는 거냐? 300주였다가 100주가 줄었다가 다시 250주 증가했죠. 자기 주식 수는 450주. 그만큼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유통 주식 수는 지금 2,650주가 된다.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 동안 365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그럼 몇 주가 유통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월 1일부터 다시 정리해 봅니다. 4월 30일까지는 지금 몇 주가 유통되고 있었냐? 1,700주가 유통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몇 주가 유통되는 거냐? 자, 이때는 자, 2,500주가 유통되게 됩니다. 그죠? 유상증자 때문에 2,500주가 이제 유통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6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자, 2,600주가 유통이 됩니다.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8월 4일부터 자, 11월 30일까지는 이제 몇 주가 증가하게 되냐? 또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2,900주로 자, 유통 주식이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자, 또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죠. 자, 그러면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요. 2,650주로 줄어듭니다. 자, 각 기간별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는 몇 주가 유통됐을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1년 전체가 365일인데요. 자, 그 중에서 1,700주가 유통된 거는 일수로는 120일 유통됐어요. 그 다음에 2,500주가 유통된 것은 33일 유통된 겁니다. 다음에 2,600주 유통된 것은 62일이 유통됐어요. 다음에 2,900주가 유통된 것은 119일. 계산해 보세요. 세 보시면 돼요. 다음에 12월은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이죠. 31일 동안에 2,650주가 유통된 겁니다. 자, 보이죠? 자, 1,700주 120일 유통되고 2,500주 33일 유통되었고 2,600주 60일 유통되었고 2,900주는 119일 동안 유통되었고요. 2,650주는 31일 동안 유통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유통 일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1,700주는 120일. 그죠? 더하기, 자, 2,600주는 33일. 그죠? 더하기, 2,600주는 62일. 더하기, 자, 2,900주는 119일. 더하기, 자, 2,650주는 30일 동안 유통됐습니다. 1년은 총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래서 나누기 365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자, 1,700주는
365일 중에서 120일 동안 유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2,500주는 365일 중에서 33일 동안 유통된 것이다. 2,600주는 365일 중에서 62일 동안에 유통된 것이다. 2,900주는 365일 중에서 119일 동안 유통된 것이다. 2,650주는 365일 중에서 31일 동안 유통된 것이다. 자,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평균적인 유통 주식 수가 2,397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라고 합니다. 왜 가중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평균은 평균인데 지금 가중치가 다르죠. 1700주에는 365분의 120이라는 가중치가 된 거고 2500주는 유통되는 일수가 좀 작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작은 거야. 그래서 365분의 33일만 가중치가 된 겁니다. 가중치가 다르게 지금 평균이 된 거다. 그래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이렇게 말합니다. 2,397주. 그래서 EPS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당기순이익은 60만 원인데 우선주 배당금은 빼야죠. 보통 주주에 기속되는 이익만 본다. 그래서 2만 원 빼면 이게 이제 분자에 오고, 자, 그런데 가중평균된 유통보통 주식수는 몇 주냐? 2,397주더라. 그래서 EPS는 242원이더라. 주당 1주에 기속되는 순이익이 242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242원이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앞에는 유상증자만 나왔었죠. 유상증자와 자기주식만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무상증자를 볼게요. 2000X2년 10월 1일 날, 자, 무상증자가 실시되었습니다. 10월 1일 날 무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죠?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요. 자본금. 그러니까 주식수는 늘어나요. 주식이 발행되는데, 그럼 그 주식 발행된 게 누구한테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자, 9월 30일 기준으로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 1주에 대해서 2주를 발행해서 그 주주한테 무상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9월 30일 날 만약에 내가 1주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1주 원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2주가 또 무상으로 나한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몇 주를 가지게 된 거야? 총 3주를 가지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3주를 가지게 됐는데 나는 돈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돈 준 게 없어요. 근데 주식이 무상으로 온 거야. 그죠? 자, 2000X2년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오. 그리고 2000X1년 주당 순이익과 무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주당 순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2000X1년에 당기 순이익이 18만 원이에요. X2년이 60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네요. 자,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가 2000X1년에 200주였습니다. 그리고 2000X2년에 와서 9월 30일까지는 200주였어. 그런데 10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되면서 주식이 발행되었고 무상으로 주주들한테 줬죠. 그러면 200주가 원래 있었는데 그 200주에 대해서 2주씩 또 발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몇 주가 된 겁니까? 총 발행 주식수가 600주가 된 거예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가 600주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주 배당금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간을 한번 봐요. 2000X1년과 2년을 놓고 보면 2000X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유통되고 있던 보통 주식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0X2년도에 자 12월 31일까지 중에 자 2000X1년도에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몇 주였냐? 200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X2년도에 9월 30일까지만 해도 200주였어요. 그러다가 10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되면서
몇 주가 된 겁니까? 600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면은 아까처럼 요 9개월 동안은 200주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3개월 동안은 600주고 그렇게 가중평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똑같이. 어쨌든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가중평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다. 자, 왜냐면 자, 주식 수는 늘어났는데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본이 늘어났습니까? 유상증자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자본도 실질적으로 증가했는데 무상증자는 주식 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본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게 없어. 주머니만 바뀐 거예요. 주머니만.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냥 주식 수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주머니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주식 수만 증가했지 자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무상증자로 600주가 됐으면 자, 앞에 200주였지만 기초부터 돌아가서 600주인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요 기간 전체가 다 몇 주로 계산되는 거야? 600주인 것처럼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에 이게 200주를 기준으로 EPS가 계산이 이미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전기니까. 200주 기준으로 이미 EPS가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은 자본의 실질적인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여기는 200주 기준으로 EPS가 나오고 여기는 600주 기준으로 EPS 나오고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도 600주 기준으로 EPS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2000X1년도에요. 2000X1년도에는 자, EPS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계산되어 있을까? 18만 원 나누기 200주 해서 주당 900원이다 라고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2000X2년 넘어온 거예요. 근데 2000X2년도에 이제 무상증자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무상증자가 10월 1일 날 무상증자가 됐지만 자, 마치 1월 1일부터 600주인 것처럼 EPS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자본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는 그냥 60만 원 나누기 600주로 EPS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당 1,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단순히 이렇게 보면 주당 순이익이 900원이었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네. 뭐 딱히 뭐 별 변동이 없네. 900원에서 1,000원, 뭐 좀 오르긴 올랐는데 뭐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600주가 기준이 돼서 나온 EPS고 여기는 200주가 기준이 돼서 나온 EPS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나 없나? 없단 말이에요. 자본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의 EPS를 자 600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18만 원 나누기 600주로 하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 나오냐? 300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X1년은 주당 순이익이 300원인데 2000X2년은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교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전기의 EPS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봤는데요. 물론 주당 순이익은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EP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주당 순이익 말고 주당 매출액, 주당 순자산, 주당 현금 흐름 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매출액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매출액을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보면 되겠죠. 주당 순자산 여기서 이제 순자산 이게 순자산 그러면 이제 이게 BPS인데요. book value 장부 가치죠. 장부 가치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
장부가액이다. 이제 주당 순자산 BPS 이렇게 말하는데, 자, 순자산이 뭡니까? 순자산이.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걸 우리가 순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자산이 300이야. 그런데 총부채가 100이 있어. 그러니까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다 갚고 나면 순수하게 남은 자산은 얼마가 남아요? 2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자산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뭡니까? 이건 자본이죠, 자본. 자본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에요, 자본. 같은 말입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본 금액을 말하는 거다. 자본 금액. 즉, 자기 자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당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순자산, 즉 자기 자본 금액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눠주면 되겠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당 현금 흐름, 주당 영업 현금 흐름. 이게 이제 CPS. C는 캐시플로우인데, 퍼쉐어해서 이때 캐시플로우는 전체 현금 흐름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캐시플로우는 영업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자, 주당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뭐로 나온다? 유통보통주식수로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통보통주식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계산되는 겁니까? 다 앞에 우리 배웠던 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자, 회계기간 동안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하면 된다. 단 매출액은 원래 기간 동안에 계산되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기간 동안에 계산되는 거고 하니까 유통보통주식수를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유통보통주식수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일정 시점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일정 시점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당 순자산의 경우에는, 자, 이걸 만약에 일정 시점, 12월 31일 기준의 순자산이다. 그러면, 자, 요것도 12월 31일 기준의 유통보통주식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당 매출액, 주당 순자산, 주당 영업현금 흐름, 주당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순이익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다 비슷한 툴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통보통주식수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간에 대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면 되고, 이 순자산도 어떻게 하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적인 순자산. 그죠? 이때 평균은 그냥 기초, 기말, 나누기 2 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BPS의 경우에는 기말 기준 또는 회계기간 평균 기준에 따라서 자, 결정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자리에 보면 이거는 뭐 쉽겠죠. 주당 매출액,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주당 영업현금 흐름을 다 구해봐라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정보를 보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재무상태표, 자, 여기는 이제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이미 해놨습니다. 평균적인 자산 금액이 325만 원, 398만 원, 부채가 100만 원, 120만 원. 평균을 이미 계산했으니까 평균 다시 계산 안 해도 돼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118만 원, 162만 원. 그리고 유통보통주식수를 몇 주로 했냐면 2000X1년은 120주, 2000X2년은 180주.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야. 이렇게. 자, 계산 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우리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주당 매출액은 자, 180만 원 나누기 120주 하면 주당 15,000원. 그죠? 다음에 2000X2년은 250만 원 나누기 180주. 주당 매출액은 13,889.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25,000원 나누기 120주 208원. 다음에 여기는 33,000원 나누기 180주 하면 183원.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은 자, 225만 원. 자, 요거는 이제 뭘로 했습니까, 지금? 앞에서 자산과 부채가 다 뭐였어요? 순자산은 자산 빼기 부채다. 그런데 앞에서 평균 자산, 평균 부채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평균 순자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20주, 그러면 18,750원. 여기도 역시 평균 순자산이 278만 원 나누기 180주 해서 자, 15,444. 자, 주당 현금 흐름은 자, 118만 원 나누기 120주에서 9,833. 자, 그다음에 162만 원 나누기 180주 해서 자, 9,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다 됐죠? 네, 이상 자, 주식 1주당 재무 분석. 주로 이제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주당 매출액이라든가 뭐 주당 순자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